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옛날 이야기나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비유어, 그리고 속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별주부전에서 보면요. 용왕이 만병통치약으로 토끼의 간을 탐냈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벼룩에는 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부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이 한 개의 장기가 정말 다양한 뜻으로 인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의학에서는요. 간에 열이 차서 뜨거워지면 간이 커져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또는 차가워서 작아지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놈의 기집애 간땡이가 보서 진짜 겁도 없이 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간에 열이 많이 차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신기하죠.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간은 우리가 건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이상이 생기면 건강 급정신호가 생겼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간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으셨을까요? 이 리서치 기관 마크로밀크로 에서요 한국인 남녀 1000명에게 간 건강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따르면요.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내 몸에 꼭 필요하다고 진단한 한국인이 무려 70.3%라고 응답을 한 만큼 다들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 평소 간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요. 28.2%에 그쳤다는 거죠. 그 말은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간 건강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간 건강 현주소는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뭐냐면 간암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1위는 너무 좋지만 사실 이런 결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처럼 간 건강의 문제에 취약한 우리들의 실태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은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 하면 우리는 뇌, 심장을 떠올리고 간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간은요, 뇌와 심장 못지못하게 인체의 핵심 장기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상당히 무심했습니다. 이 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두통이 오거나 그러면 머리, 목이 칼칼하면 기관지, 배가 아프면 위, 또는 뭐 장기가 아프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증상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기 마련인데 간은 어떨까요? 70% 이상 손상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간 질환은 빨리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보다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간 구조와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간은 이 오른쪽 가슴 쪽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횡격막 밑에 갈비뼈로 감싸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대부분 만져지지 않지만요. 간이 붓거나 커지면요. 이런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은 마른 목걸이고요. 우엽, 좌엽으로 나눠져 있고 표면은 매끄러운 암적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보통 우리 체중의 5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무게로 한 1200에서 1500g 정도 무게가 나가요. 무게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상당합니다. 제가 사실 좌로 재봤거든요. 좌우 25cm, 앞 뒤로 14cm, 높이가 7cm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2000개에서 22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간은 우리 몸의 이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장기인 간은 대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능이 있으실까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술이라든지 독성 물질을 해독한 해독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이 비효율적으로 해독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기관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간은요. 영양소 대사, 에너지 관리, 해독 작용,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 그리고 지방 소화, 그리고 면역 기관, 살균 작용, 혈액 순환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간의 이 화학 공정만 해도 5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우리의 몸이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대사, 방어, 순환입니다. 대사, 방어, 순환, 대사, 방어, 순환은 꼭 기억해 주세요. 대사, 방어, 순환. 이렇게 해서요. 간의 기능을 좀 살펴볼 건데 잠시만요. 네. 할 건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은 7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 손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요. 간 전반 걸쳐서 이미 손상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간의 이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좀 알고 평상시에 주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간들이 악화되는지 좀 원인들이 다양한데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서구화된 식습관 혹은 작고 과한 음주 습관, 그리고 비만하거나 잦은 다이어트,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 과도한 스트레스, 약물의 오남용 등 이런 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뽑히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요인이 특별한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의하고 건강을 위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그중에서 단연 음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음주는요. 질병과 신체장애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큰 위험한 요인으로 매년 250만 명이 음주로 인한 사망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망 원인의 4%를 차지하는 만큼 정말 큰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 간질환의 만성 질환의 이 원인으로 두 번째로 이 흔한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게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9.6명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음주를 하고 계실까요? 굳이 따지자면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소비하는 술의 양이 소주의 경우 94병, 맥주의 경우 97병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이 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188개국 이 중에서도 음주량과 음주 습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수준이 13위입니다. 생각보다 순위가 낮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증류수의 술을 우리가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것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위도가 높고 날씨가 추운 나라일수록 도수가 높은 보드카를 즐기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과 상관없이 상당히 그리고 많은 그리고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대목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알코올을 불해하는 효소가 특히나 서양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적은 양의 술에도 쉽게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질환이 생길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간 건강에 취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는 뭐냐면 간염 인구수가 많다는 것도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간 건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잖아요. 우리 간염은 A, B, C, D, E, G형 다양하지만 그중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되는 게 A, B, C형의 간염입니다. 그래서 간염은 알코올 과음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간이 독이 될 수 있는 약물들을 복용한 후에도 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간에서 번식하고요.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간 기능의 이상과 더불어 전신의 증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A형 간염의 경우에는요.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식수 등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1990년대부터 증가하면서도 현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형 간염이고요. 특히나 이 B형 간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노출된 혈액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사바늘 쓰게 되는 경우 또는 이 B형 간염이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간염에서도요. 경변, 더 나아가면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바로 이
B형 간염입니다. 그리고 이 C형 간염은 우리나라의 전국의 1%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되게 낮은 수치라고 어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 간 경변 중에 원인의 10%를 차지하고요. 이 B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에 이어서 세 번째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이 간암의 원인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라든지 A형, B형은 예방 백신이 있지만 C형 간염은 이런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차단의 경로를 하는 것이 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뽑을 수 있겠죠. 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직무 스트레스의 비율이 87%로 OECD 평균보다 좀 높다고 나왔고요. 웰빙 지수가 23개국에서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난 원인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간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간은 통증 없이 조용한 질병이 진행되고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간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이 외에도 대표적인 간 건강 저하 증상들이 있는데, 황달의 이 눈 흰자 부위라든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달은. 그래서 몸속에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찌꺼기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되면서 생기는데, 이 빌리루빈은 적혈거수가요, 이 수명을 다하고 깨지면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이는 전적으로 간 세포에서 처리되어서 담즙이라든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요. 하지만 간염이라든지 간 변병 같은 간 질환으로 이 간세포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이 빌리루빈을 배설하지 못하고 몸에 축적하게 되어서 황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달은요. 병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원인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증상일 뿐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겨울철에 이 손바닥이라든지 피부가 노랗게 되어서 황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꼭 그 황달이 아닙니다. 이 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로틴 성분이라고 하는 게 피부에 축적되어서 노랗게 착색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때 구분하는 방법은 눈의 흰자 위가 노랗게 되지 않으면요. 황달이 아니라는 것도 좀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피로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제약회사에서 이 간장약의 광고 카피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 몸의 전반적으로 해독과 대사 증상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부가 어두워진다거나 입맛이 없거나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간 건강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이런 황달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느끼시고 건강검진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우리 건강검진하면 좀 이런 간 건강검사할 때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간 세포 내의 효소와 빌리루빈 그리고 단백질 수치를 측정을 해서요. 정상 수치와 비교해서 간 손상의 정도 그리고 간 질환의 여부 그리고 황달 등 전신의 이 간 건강 기능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검사로 혈액을 통해서 간 기능 주요 항목 수치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간 기능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염증 수치 GPT 또는요 이 GOT인데요. 흔히 간 수치가 높다 그리고 간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 세포가 파괴되면요. 세포 안에 있던 이들의 이 효소가 혈중으로 유출되어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간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높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해와 진실들이 좀 상당히
농약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의 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확인해 보고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신제품까지는 좀 오늘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이 간 건강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의 식물인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 하는 이 실리마린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예쁜 꽃이 갖고 있는 식물인데, 이 식물을 꺾으면 우유와 같은 하얀색 즙이 나와서 밀크시슬 또는 이 송모마리아의 젖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갖고 있게 된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은요, 2000년 이상 이 간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식물이고요. 1970년대부터 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연구되어서 1990년 이 독일에서 최초로 간염 그리고 간 경변 치료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서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밀크시슬 추출물이 2달 동안 섭취했을 때 간 세포의 이 손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혈중 ALT 그리고 AST라고 하는 이 유에서도 감소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보면 이 앞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연히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 섭취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봤을 때 밀크시슬 섭취했을 경우 명확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은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앞서 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화학 공장 가동으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이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핵심 성분이 글루타치온과 SOD의 농도를 이 SOD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간 세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리마린은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요, 간 세포 내에 유독 물질을 통과하는 걸 방지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인지질 등 지질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산화시켜서 세포막을 퇴화시키는 지질의 과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도 하는 게 바로 이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 밀크시슬의 이 실리마린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제품 커밍순 영상 확인하시고 제품 특징 확인해 볼게요. 매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이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던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 그리고 잃어버린 생활의 에너지. 간 건강 한 번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잦은 야근, 과중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음주, 바쁘다는 이유로 간에 부담은 주면서 미루기만 하는 간 건강 케어. 간 떨어지는 경험 하실 겁니까? 시크릿 리버 케어로 제대로 된 간 건강 케어 시작해보세요. 유럽 CCPA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프리미엄 유기농 밀크시슬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7가지 순식물성 부원료로 확실하게 채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 간에 더 이상의 부담은 없게, 첨가물 무첨가, 원칙까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간 건강,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케어하세요. 간 건강에 확실한 맞춤 케어, 시크릿 리버 케어. 라이프 바이 시크릿.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 2020년 두 번째 신제품, 간 건강을 위한 기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크릿 리버 케어 제품입니다. 가격은 39,000원, BV12, CV10입니다.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신제품 리버케어 밀크시슬의 주원료로 완성되어서 이 평상시 챙기지 못했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이 밀크시슬은 엉겅퀴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엉겅퀴는 들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어디서든 잘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 간 건강을 위해 완성된 제품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제품이 이렇게 재배된 원료인지
그리고 이걸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라이프바이오 시크릿의 리버케어에 사용된 주원료인 밀크시슬은요. CCPA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완료한 유기농 성분이에요. 원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어져 있는 밀크시슬 성분 중에 유기농 찾기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어디서 이 추출한 원료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유기농이다 하물며 더 까다롭다고 하는 유럽 유기농 인증을 완료한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3년 이상 화학 비료 그리고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인증이고요. 이 리비케어에 사용된 원료는요. 1971년 설립된 50년 전통 뉴트리션 전문 기업인 스페인의 유로메드사라고 하는 프리미엄 밀크 시슬로 고품질 원료인 인증받은 성분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 정말 기억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특별한 주원료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 있는 7가지의 식물성 부원료를 엄선해서 넣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간이요, 수백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보호작용과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의 강화, 그리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 제거 등의 필요한 부원료만 엄선해서 가득 채웠는데 그게 바로 이유 있는 7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헛개나무 열매 농축 분말입니다. 헛개나무는요, 간과 관련해서 혹은 음주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도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헛개나무 열매는요, 술독을 푸는데 효과가 좋고요. 술독을 풀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이 헛개나무 열매의 성분은요, 알코올로부터 간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백두 추출 분말인데요. 이 또한 숙취해소 및 알코올에 있는 위장 문제 그리고 혹은 비알코올성의 지방 간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 분말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살펴볼 수 있는 부원료는 이 해바라기 씨인데요. 여기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레시틴은요,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고요, 두뇌를 구성할 뿐만이 아니라 간의 지질 증가를 막아주고 간 기능에 필수인 콜린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새싹보리 추출 분말의 경우에는요, 사포라닌이라든지 폴리페론이라든지 루테올린이라든지 식이섬유, 아미노산, 이렇게 무려 45종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강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성분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원료의 밀크시슬인 실리마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씨유는요, 폴리페놀 성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고 백납 또한 항산화 능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부원료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유 없는 부원료는 단 1%도 넣지 않고 이유 있는 7가지 식물성 부원료로 밀크시슬의 기능을요, 한껏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낸 프리미엄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건강을 위해 사용된 주 성분인 실리마린을 1회 섭취 시 식약처 기준 1일 섭취 기준량 10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이 실리마린의 경우에는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간 세포의 손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ALT 그리고 AST를요,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성분이었잖아요. 이 간편하게 하루에 필요한 양으로 이 성분들을 충분하게 우리는 충족시키고 간 세포의 측정량의 지표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엄선하고자 골라 넣었고 필요 없는 성분인 이 합성 착색료, 합성 향료, 그리고 합성 감미료 이 제품 또한 일절 넣지 않고 오로지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만을 배합한 클린 포뮬러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에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임산부, 수유부는요. 질병 또는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에 제품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한 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유기농 인증을 마친 프리미엄 주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 건강에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선한 부원료 7가지
가지를 함께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기능성 성분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완성을 했고요. 네 번째, 필요한 성분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 클린 포뮬러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 2번 2캡슐을 섭취하면 되고, 사실상 이거 사이즈가요, 저희 아이테인하고 똑같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목에 넘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제품 정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 바로 이 퀴즈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다 정리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잘 확인하시고 퀴즈의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세 분에게 집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시슬 정답. 저 밀크시슬 오늘 안 냈어요. 제가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리버케어에 사용된 이유 있는 특별한 부원료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리버케어는 이유 없는 부원료를 단 1%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 하나하나가 정말 특별하죠. 그 원료는 모두 다 맞습니다. 7가지입니다. 헛개나무 열매 농축 분말, 그리고 편백두 추출 분말, 그리고 표고버섯 분말, 해바라기에 있는 레시틴, 그리고 새싹보리 추출 분말, 그리고 포도씨유, 백납 이렇게 엄선된 부원료 7가지만 모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밀크시슬 안 내서 죄송합니다. 화역 사장님. 다음엔 제가 미리 그걸로 좀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신제품 라이프 바이 리버케어 제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다 모르겠고 유기농의 밀크시스를 썼다라는 거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유 없는 7가지 성분이 없습니다. 다 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클린 포뮬러라는 거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 넘김이 항상 불편하지만 목 넘김은 너무 간편하게 작은 타정 사이즈를 선택했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만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해서 이렇게 시크릿의 리버케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꼭 시크릿의 리버케어 제품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간 건강 케어하시길 바라고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한 만큼요. 나는 아직 느끼는 거 없는데 난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제품 출시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사장님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요. 오늘은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항상은 기도하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사장님 오늘 저녁도 시크릿하게 시크릿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